예, 안녕하십니까.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왜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촬영을 하는가 하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정부에서 법을 바꾼다고 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 달에 다시 또 법이 바뀐다고 2차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180도 1차 수정안하고 180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법 개정안 2차입니다. 2차 개정안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죠. 자, 원래는 말이죠. 2021년 1월 달에는 원래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2019년하고 비교해가지고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서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요. 이번에 바뀐 거는 말이죠. 2019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2020년은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 즉 2020년은 이제 사라진다 이 말이죠. 1년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2월 달에 여기서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2018년도부터 우리가 공제를 받은 기업이라 치면은 2019년도도 이제 이렇게 전체가 늘었으니까 공제를 받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렇게 전체가 줄어든 경우 이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2018년도부터 우리가 공제를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17년도와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2명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계산하면 1,8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2018년도 받았습니다. 자, 2019년도도 마찬가지로 4,300만 원을 갖다가 이제 공제를 받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그 총괄표를 보시면 이렇게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각각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2020년도로 넘어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옛날 1월 달에 나왔던 거는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2020년 고용이 감소해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2019년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를 계속 해주겠다. 즉 2020년이 2019년도보다 감소를 하더라도 2019년도하고 동일한 숫자로 그냥 간주를 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다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19년도하고 20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20년도에 청년이 8에서 4, 그러니까 4명이 줄었죠. 청년외는 9에서 4, 5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는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2019, 20 비교해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원래는 1차년도 세액공제 없고 2차년도 세액공제 없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1차 안을 보면은 이 감소를 갖다가 전체가 줄었을 때에는 2019년도하고 똑같이 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8, 9, 17 2019년도 2020년도도 8, 9, 17 이렇게 봐가지고 전체가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공제는 당연히 안 됩니다만은 2차년도 세액공제, 즉 2019년도에 한번 받았던 걸 2020년도에 한 번 더 받는 2차년도 세액공제는 그 적용 요건이 전체 근로자 숫자가 감소만 안 하면은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전체 숫자가 감소를 하더라도 2019하고 똑같은 인원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7, 17이기 때문에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죠. 그래서 2차년도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개정안이었거든요. 그래서 2차년도 세액공제 4,30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개정안을 봤을 때에는 2018년도하고 또 비교를 하는, 즉 3차년도 세액공제도 2018, 20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요. 6에서 4, 2명 줄었고 6에서 4, 2명 줄었기 때문에 전체 마이너스 4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요. 전체 근로자 숫자가 감소하지 않을 것, 이게 바로 요건인데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3차년도 세액공제를 1,800만 원 받을 수가 없지만은 19년도, 2020년도 숫자를 19년도하고 동일시하자. 그렇기 때문에 4가 아니라 8, 4가 아니라 9. 합치면 17이죠. 그럼 17하고 11을 비교하면 전체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면은 3차년도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그래서 총괄편이 이렇죠. 자, 2020년도 자,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그래서 6,100만 원을 갖다가 1차 안을 바탕으로 하면은 2020년도도 2019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전체 숫자가 감소 마이너스가 떴지만은 이렇게 특별히 혜택을 줘서 6,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발표를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자, 이게 나온 겁니다. 2021년 2월 달에 자, 고용이 줄었는데도 아까처럼 그렇게 몇 천만 원을 갖다가 공제를 해주는 거는 너무 지나친 혜택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바뀌겠다. 아직 법은 안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요거 단서 조건은 요겁니다. 2019년도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를 했다. 감소했다는 말은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 줄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2020년은요 추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요 1년 유예를 하겠다 이 뜻인데요.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겁니다. 2차 안을 바탕으로 보면요. 자, 20년도 이렇게 4명 줄었죠? 4명 줄었죠? 자, 죄송합니다. 요거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 5. 자, 제가 실수했네요. 자, 마이너스 9죠. 전체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 아까 우리가 세공제 받았죠? 2018도 받았고 2019도 받았고 즉 2019년도 세공제를 받은 기업이 2020년도 전체 근로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뜬 경우에는 2020년도 추징하지 않겠다.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버튼 하나 눌러 주시죠. 자, 2020년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2020년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달력에서는 이제 사라진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달력상으로는 이제 2020년도는 없는 것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2020년이 없기 때문에 이때에 추징할 것도 당연히 없죠. 원래대로 간다면은 그죠? 1차년도 세액공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고 2차년도 세액공제도 지금 마이너스 떴기 때문에 추징을 해야 돼요. 그런데 2020년이라고 하는 이 달력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징세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다음 페이지 한번 눌러보시죠. 자, 한 번만 더 눌러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2020년은 건너뛰고 2021년을 2020년으로 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검토한다. 즉 2021년도에 나온 이 숫자를 가지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2018년도 하나 있고 2019년도 있고 2020 없고 2021년으로 가가지고 2021하고 2019하고 비교해가지고 증가했으면은 1차년도, 2차년도 세액공제 받고요. 2018년도하고 또 2021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겠다. 이 뜻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경우 아니겠습니까? 2018부터 받았고 2019년도도 공제 받았고 2020년도에 마이너스가 떴죠. 마이너스가 지금 그죠? 마이너스 9를 떴죠.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에 2020년도는 이제 패스 없다고 보고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그대로 통과해 가지고 21년도의 고용 인원을 가지고 이제 19, 21, 18, 21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2020년도는 이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달력에서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진다. 이걸 갖다가 1년간 유예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년도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 2019, 2020은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되는 바람에 전체가 지금 줄었잖아요. 마이너스 3. 그래서 2020년도는 없는 것으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은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당연히 없고 추징세액
그죠? 2019년도에 공제받았던 거 뱉어내는 거 당연히 없죠. 그런데 2018하고 2020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요. 자, 12, 16 아닙니까? 따라서 2018년도에 공제받았던 거 요거 다시 받는 거 3차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런데 2차년도 세액공제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추징금액을 계산해 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요거 1100만 원, 요거 2명 하면은 700 곱하기 2니까 1400만 원, 2500만 원을 갖다가 추징을 하겠죠.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법이라면은. 근데 3차년도 세액공제는 아까 이게 만약, 그죠? 금액이 큰 금액이라면은 2500보다 더 큰 금액을 갖다가 3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면은 이제 이때에도 2020년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2018년도에 받았던 3차년도 세액공제도 없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요 3차년도 세액공제 혜택 받는 거하고 2차년도 세액공제 추징하는 거하고 그죠? 추징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혜택이 더 크다면은 2018년도는 받아도 되는지, 즉 선택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온 법 문구로 봐서는 2019년도에 일단 세공제를 받은 기업이 2020년도에 전체 숫자가 줄었다면은 2020년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되기 때문에 아마도 2018년도에 이 3차년도 세공제 이것도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일단은 제가 추측은 해봅니다. 법이 지금 바뀐다면은 그죠? 조세특례제한법 요게 바뀐다면은 그때 명확하게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요런 조금 보통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그죠? 한 번 더. 예. 아직까지는 이런 의문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에 세액공제 받고 2019년도보다 전체가 줄었다면은 일단은 2020년도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본다. 즉 추징을 갖다가 유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제 숫자를 가지고 2019, 2018 이렇게 비교를 해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를 2021년도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방금 설명을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만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2020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2020년도에 고용이 증가하거나 또는 고용이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법 그대로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정상적으로 옛날 법 그대로 다 혜택을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대로 기존 방식대로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2019년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20년도에 전체가 마이너스가 뜨는 바람에 추징을 해야 되는 그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추징까지 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나온 게 2020년도는 이제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유예를 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법을 갖다가 개정하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고용이 증가 또는 변동이 없는 그런 분들은요. 그런 기업은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기존 법 그대로 1, 2, 3차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보다 2020년도가 감소된 경우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 떴다. 이런 기업들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2020년도는 이제 스킵 넘어가고요. 2021년도에 가서 2021년도 인원을 가지고 19년도하고 비교하고 또 18년도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유예시켜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이렇게 법이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이제 법인세 2021년 3월달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10일이거든요. 이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빨리 지금 법이 조특법이 바뀌고 시행령도 지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에 대한 법이 완벽하게 개정이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바꿀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은 이제 99%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